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15번, 16번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15번, 16번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고 추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우리는 지금 추출을 하고 있어요. 추출은요, 모집단에서 뭐 크기가 몇 개인, 개수, 뭐 크기가 25이다. 그러면 25개의 표본을 꺼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평균은요, 그 표본의 실제 관측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들의 실제 관측값들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이래요. 그 수명이 모평균은 20시간이고 X는 수명이래요. 수명은요, 모평균은 20시간이고 모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내냐면 4개를 꺼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1, X2, X3, X4 4개를 꺼낸다고 할게요. 그 4개의 수명의 총합 선생님, 요 네 개의 수명의 총합이 86 이상일 확률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이 네 개에는 평균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 X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네 개의 총합이 그냥 합하기만 한 게 얘가 86 이상일 확률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명에서 크기가 4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크기가 4개인 표본을 뽑았다고 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은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고 분산은 4로 나누어 준 거예요. 즉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물어보냐면 그 4개의 수명의 총합이 얼마 이상이요? 86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총합 요 네 개 다 더한 거에다가 개수로 나누어 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X바지요. 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가 4로 나눈 이 아이가 X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요. X바가 4분의 86 나누어 주면 4, 2, 8, 4, 1, 4, 4, 5, 20, 2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표준하지요. 21에서 21.5에서 20을 뺍니다. 1.5를요. 뭘로 나눠준 거예요? 2분의 1로 나누어준 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 아이는 Z의 1.5는 2분의 3인가요? 그럼 이제 착착 약분해주면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도 마찬가지예요. 16번 한번 볼게요. 16번은요, 이래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10의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4개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표본의 값의 합이래요. 그러면 쌤, 이거를 위에 문제랑 밑에 문제랑 똑같아요. 배터리 4개를 꺼냈을 때 그 4개 수명의 총합. 표본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값의 합,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각의 표본의 실값을요. x1, x2, x3, x4라고 할게요. 이 총합을 뭐라고 하자? 변수 S라고 하자. 이때 이 S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4개인 표본을 이제 추출한다고 했을 때 X반은요, 당연히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고 분산은 1의 제곱인 요런 표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랬을 때 ES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표준화가 안 됩니다. 왜? 이 S는 뭔데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잖아요. 여기에서 4개로 나누어 줘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바가 되는 거지요. 2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녹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S가 뭐였냐면 그 각각의 네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의 실제 다 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S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 S에서 표본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표본 평균은 뭐예요? 각각의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금마 이거 4로 나누어 준 게 그게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바로 바뀌고 4로 약분이 되면 21이 아니라 12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의 시간입니다. Z는 12에서 10을 뺍니다. X바의 평균 10을 빼줍니다. 2가 남아요. 그거 1로 나누어 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요거는 표본 정규 분포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추정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과 같은 모집단의 참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요 앞단원에서 했었던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추출이요. 그러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몇 개 추출합니다. 첫 번째 표본 추출해서 그거 평균 구하고, 두 번째 표본 추출해서 그거 평균 구하고, 세 번째 표본 추출해서 그거 평균 구하고, 그 각각을 x1에 봐, 뭐 각각을 x2에 봐, x3에 봐,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변수잖아요. 변하는 아이잖아요. 뽑는 표본만큼 다 바뀌는 아이라고요. 변수이기 때문에 x바로 표현하고 이 아이도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추출의 과정은요, 여러분, 모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하죠.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분포를 조사하면 큰 집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거예요. 이 표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모집단의 값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정은요, 추출과는 약간 달라요. 추정은요, 정확한 값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데요. 정확한 값으로의 추정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단의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큰 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것,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라면은요, 이 작은 집단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마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구간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요거 염두에 두고 다음 밑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실내 구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을 뭐 소리가 들어가고 있겠지. 모르겠다. 시운도 없고. 자, 모집단은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요. 그거 x바라고 하잖아요. 표본 평균은요. 모집단의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의 표준 편차는요, 표편은요, 뭐라 그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우리 만약에 물어볼 때 다음 단계 뭐였어요? 표준화의 단계였어요. 아, Z는 정규분, 표준 정규분포 영의를 따르는데 우리 표준화식은 뭐였더라? 표준화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표준화식은 변수에다가 뭘 빼줬어요? 평균을 빼줬어요. 이 m은요,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도 되지만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애초에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그것을 뭘로 나누어 준 거?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거예요. 표준 편차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아니에요. 나 지금 x바에서 z로 표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뭘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z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런데 어떤 확률이 있나 해서 봤더니 다음 단계 보세요. 마이너스 1.96에서 표준화된 변수 z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입니다. 이 아이의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요거의 해석은요, 요거예요.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요. 0.95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뭐라고 해요? 95%라고요. 아, Z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95%라고 합니다. 확률 이제 퍼센테이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표준화된 변수 Z가 95%의 확률로 요 사이의 값을 가진대요. 그럼 다시 표준화된 변수에서 원래 변수로 한번 되돌아와 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Z 대신에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Z 대신에요. X바 마이너스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 9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모집단의 평균, 요 M이 궁금해요. 얘가 궁금하다고요. 요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정확한 값으로 추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구간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넘길게요. 자, 제일 먼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넘깁시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x바 마이너스 n보다는 작거나 같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이 얼마라고요? 95%라고요. 아, 그러면 나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궁금하니까 얘만 남겨놓고 x바 넘길게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다? 95%이다. 그런데 이 모집단의 평균 요 m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신경 쓰여요. 저 마이너스 날릴게요. 요 확률을 이렇게 마이너스 날릴게요. 마이너스 날리면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m이 작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이다? 95%이다. 뭐가?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 평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 95%입니다. 그런데요, 이 x바도 사실은 변수예요. 맞잖아요. 표본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표본 뽑아가지고 정한 평균을 구한 거 x바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뽑아가지고 평균 구한 거 x2 바, 세 번째 표본 뽑아가지고 구한 거 x3 해봐. 얘네들을 내가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x바로 퉁쳤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정에서는 내가 이거를 세 번도 조사하기 싫단 말이야. 나 두 번도 조사하기 싫단 말이야. 나 한 번만으로만
추정하고 싶어. 실제 구한 표본 평균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x1의 바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x바, 스몰 x바로 표현했어요. 헷갈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 관측한 표본 평균 x바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실제 우리가 관측한 거예요. 표본 뭐 n개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거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가 모집단의 평균이 실제로 표본을 꺼내가지고 구한 평균 이 x바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이 얼마다? 95%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집단의 범위 있잖아요.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이 아이의 범위를 우리는 95%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관측한 표본 평균 X바를 대입한 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관측한 표본 뭐 몇 개를 n개를 꺼내 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예측한 신뢰 구간 모집단의 평균은 95%의 확률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라는 겁니다. 95%의 신뢰 구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시험에서요. 이 숫자는 주지 않아요. 1.96, 1.96 요 숫자 주지 않아요. 요거는 외워야 돼요. 95% 신뢰 구간 이러면 1.96이고요. 99%의 신뢰 구간은 2.58이거든요. 이 숫자는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의미 한번 볼게요. 스티커 붙여보세요. 표본 평균 X반은요, 확률 변수예요. 당연하죠.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두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원래는 대문자로도 표시하지만 지금은 소문자로 표시할게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소문자로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세 번째 구한 표본의 세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존재할 거예요. 얘네들은 변수잖아요. 그래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실제 관측한 표본 평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 구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의 값에 따라서 95%의 확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거야. 이거예요. 첫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이 여기에요. 이거는 모평균선이거든요. 이 모평균에 따라서 모평균은 제시가 이렇게 하나 모집단은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뽑은 표본이 지우개. 뽑은 표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여기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 위치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95%의 신뢰도로 95%의 확률로 모집단의 평균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모집단의 평균은 95%의 확률로 여기에서 여기에 있을 거야. 네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이 여기일 때 95%의 확률로 모집단의 평균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신뢰 구간은요. 모평균을 포함할 수도 있고 여기는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뢰 구간 95%라는 건 뭐냐면 95%의 확률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함 안 될 확률도 5%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을 경우도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모평균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기가 n개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가지고 신뢰 구간 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구한 신뢰 구간 중에서 95%의 확률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M을 포함할 것이고 마지막 5%의 확률로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제 3번 볼게요. 모평균에 대하여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이거임을 설명하시오. 여기에서요. 2.58은 안 줄 거예요. 2.58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95%는요, 1.96이었고요. 99%는요, 2.58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모집단의 변수는요, 모집단의 변수 x는요,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낼 거냐면 n개를 꺼낼 거예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은요, 얘는 평균 m이고 분자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거예요. 여기에서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뭐 해요? 표준화 하잖아요. 표준화된 변수 z는요, x바에서 m을 빼줘요. 그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 주는 게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한 새로운 변수입니다. 그죠? 용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표준화된 변수 z가 마이너스 2.58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58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99%예요. 그러면 선생님 나 x바로 되돌리고 싶어요. 자, 변수 되돌려 볼게요.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이 아이가 마이너스 2.58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58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라고요? 99%라고요. 나는 이제 실제 관측한 X 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N개를 뽑아서 실제 평균을 구해가지고 관측한 값이잖아요. 이건 내가 실제로 구한 값이라고요. 핑크 색깔 동그라미 칠한 거요. 얘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M을 예측할 거예요. 추정할 거예요. 하나하나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x바 마이너스 m이 크거나 같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 99%입니다. 그랬을 때 이 x바도 넘기고 마이너스도 넘기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요 양쪽 구간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몇 퍼센트? 99%예요. 따라서 지금 신뢰도 99%의 모집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서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시그마는 주어질 거예요. 요 줄 겁니다. 문제를 풀려면 시그마가 없으면 못 풀거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고 하자. 여기 위에 추출했어요. 그랬을 때 이 x바의 실제로 관측한 값을 스몰 x바라고 하자. 요거 이제 스몰 x바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실제 관측한 값. 이거라고 했을 때 실제 한 번만 뽑아가지고 관측한 요 X바 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나는 지금부터 추정할 거예요. 정확한 값으로 추정은 불가능하고 구간으로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95%의 신뢰도로 추정한 값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고 99%의 확률로는 요 사이 안에 존재할 것이다. 모집단의 평균은요. 요 사이 안에 99%의 확률로 있을 것이다. 95%의 확률로는 요 사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려면 시그마를 줄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시그마 안 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가까운 5년 안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모주 표준 편차의 값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이제 실제 상황은 그래요. 내가 뭐 전수조사 못하잖아. 그런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수학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n이 충분히 클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건 잘 되지 않거든요. n이 클 때 표본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신 사용한다.
표본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 구하잖아요. 뽑잖아요. 요 아이의 실제 관측값 있잖아요. 그죠? 실제 관측값 요거 X바. 그다음에 평균은 X바였고 표준 편차는 뭐 S로 뭐 있다고 치면 이거를 시그마 대신하자. 뭐 그 말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유형에서는요. 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예요. 길이는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그러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은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었어요. 99%는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이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뭔가요? 여기서 요거 뺀 거예요. 그러면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어떻게 한 거? 뺀 거. 이게 실내 구간 길이가 됩니다. 실제 관측한 값은 사라지고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는 거지요. 시그마가 2개.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요거는 95% 실내 구간의 길이고요. 99%의 실내 구간은 뭐예요? 그러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어느 피자 가게에서 만든 피자 한 판의 열량은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모 평균 안 주어져 있어요. 열량 X는 파란 색깔. 열량 X는 모집단의 평균 안 주어져 있어요. 모 표준 편차는 100이래요. 그럼 시그마는 100, 분사는 100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에서 몇 개를 추출하나요? N개를 추출합니다. 100개. 아, 그러면 쌤, X반은요, 얼마를 따라요? N분의 100분의 100의 제곱이니까 100, 즉, N의 M에다가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요게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란 소리예요? 10이란 소리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조사한 결과 평균 열량, 실제 관측한 평균 열량이 얼마? 2000이래요. 그러면 모집단의 피자 한 판의 열량 평균 M을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으로 구하여라 그 말이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모집단의 평균은요 구간으로 제시가 된다 그랬어요. 실제 관측한 값에다가 지금 95% 신뢰 구간이니까 플러스 1.96이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 안에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 95%란 소리예요. 근데 위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2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보다는 m이 크거나 같고요. 2000 플러스 1.96 곱하기 10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2000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000 플러스 19.6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95%래요. 실내 구간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 적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제 5번은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제 5번. 모평균이 n이고 모집단의 변수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에서 몇 개를 크기 n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x반은 당연히 m의 제곱 이렇게 따를 거예요. 그 위에다가 살짝 적을게요. 표준 편차는 뭐예요, 여러분? 루트 n분의 0.5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평균 m을 이제 내가 추정할 거예요. 신뢰도 몇 퍼센트로? 95%로 추정할 거예요. 그러면 m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95%니까 1.96이잖아요. 실제로 관측한 모평균 M, 실제로 관측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0.2. 실제로 관측한 길이는 안 나왔어요. 실제로 관측한 길이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신뢰도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한 값은 사라지잖아요. 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0.5.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상? 0.2 이하네요. 요거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0.2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인가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5니까 2분의 1. 얘는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5 넘기면 10 곱하기 1.96 곱하기 2 루트 n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19.6 곱하기 2분의 1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와, 2, 8, 26, 2, 98, 2, 8, 26, 9.8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n은요, 9.8의 제곱, 9.8 곱하기 9.8. 와, 씨, 이거 계속 어떻게 해? 이게 싫어. 9.8 곱하기 88, 64, 98, 72, 76, 77, 78, 98, 72, 99, 81, 88, 4땡 5, 6, 8, 86, 86.04보다 크거나 같대요. 몇 개 뽑아야 돼요? 87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 문제 17, 18, 19 뭐 뒤로 짜라락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